그러니까요. 이 노동자들이 사실은 대한항공 시설경비용역회사 소속 직원들입니다. 그러니까는 대한항공의 시설경비를 담당해야 되는 용역회사의 직원들이 사실상 이 조양호 회장 자택에 가서 거의 뭐 자택 잔심부름 같은 일을 했다라는 사실이 이 당사자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드러난 건데요. 했던 일들을 보면은 뭐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작업 일지입니다. 실제로 본인들이 작성했던 그 노동자들이 작성했던 작업 일지인데 한옥마루 7, 생수 운반, 조경, 주방 청소, 갤러리 창고 정리, 뭐 현관 앞에 있는 노란 국화 씨를 받으라는 지시도 있고요. 강아지 똥을 치우라는 지시까지. 그러니까 사실상 집안에서 거의 그냥 잔심부름하는 집사 역할을 대한항공 용역회사 직원들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상 여기 개인적인 일에 활용하면 안 되는 직원들인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조양호 회장 일가에서 거의 이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택 노예처럼 우리를 부렸다.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대한항공 측의 주장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용역 회사 직원들이 개인 일에 어떻게 보면 총수일과 개인 일에 동원이 된 셈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한항공에서도 딱히 뚜렷하게 뭔가 아직 해명을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두환 교수님, 저 얘기를 들어보면은 하루에 자는 시간이 고작 4시간이고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뿐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보통 옛날에는 그 땡땡 기업이라고 해가지고요. 보통 그 집안에서 일하는 가사 도우미라든가 집사라든가 아니면 저런 그 정원사라든가 가드닝을 도와주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조그만 그 기업체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다 소속을 시켜서 관리를 했어요. 이제 뭐 한 30대, 10대 재벌 이렇게는 관리를 다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럼 그 회사에 수익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지출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그 회사에 약간 일감 몰아주기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수익과 지출을 맞추고 이랬는데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서 그런 걸 많이 들여다보죠. 일감 몰아주기를 하나, 뭐 부정하게 돈이 가공기별로 어디 가나 이런 걸 자꾸 들여다보니까 그 기업 체제를 유지를 못하니까 아마 다른 계열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집에서 일을 시키는. 왜냐하면 저렇게 규모가 한 10대, 20대 재벌이 되면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비밀 계약 또 이렇게 비밀 유지 계약도 하게 해야 되고, 그죠? 이제 집안에서 일하는 동안 끝나고 나가서 이제 집안에 있었던 일을 얘기 못하게 또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사고가 났을 때 이제 그 부분을 배상을 해주거나 보상을 해줄 때 그걸 하려면 어느 회사 소속인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회사 소속으로 해야지 좋은 사람들이 좀 많이 오고 또 회사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인터뷰하거나 뭐 신원조회를 하거나 이런 게 또 편리하죠. 안 그럼 그냥 일개 집안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면 그런 모든 게 이제 절차가 잘 안 되니까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하는 건데 본인들이 편하고 좋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일을 하려고 그리고 편익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건데 저게 이제 편법이 되는 거죠. 사실상 지금은 이제 방법이 없는 거 요즘은 재벌들이라도 돈을 아예 많이 주고 정말 많이 주고 좋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려고 해도 또 옛날만큼 좋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제 5대 재벌 중에 한 군데인데 거기에다가 거기 이제 셰프로 와달라고 집에서 일하는 셰프로 와달라고 하고 또 한쪽은 그 일본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셰프로 와달라고 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사람들 요새는. 옛날 같으면 그 재벌집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저런 편법을 일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저렇게 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고 회사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옛날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세습사회도 아니고 계급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일하는 분도 나와 대등한 관계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라고 하고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고 그다음에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사고방식도 없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김성수 변호사, 이명희 이사장이 소환이 이제 멀지 않았는데 이분들이 주장은 뭐 청력을 잃었다는 분도 있었고 추가될 수 있는 뭐 혐의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이 노동자분들의 말씀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사실이 확인이 된 건 아닌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1년 만에 청력이 뭐 많이 손상이 돼서 병원도 갔는데 그 병원 가는 것도 연차로 처리를 했다. 그래서 내가 뭐 연차도 제대로 못 받았고 뭐 산재 신청 같은 건 말도 감히 못 꺼냈다라든지 아니면 뭐 애견을 산책을 시키다 큰 개한테 내가 이제 뭐 이렇게 싸움이 나서 말렸는데 내가 다쳤는데 그거에 대한 치료비는 전혀 뭐 주지도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게 뭐 일단은 뭐 폭행을 했다, 폭언을 했다라는 게 증명이 된다면 폭행 혐의가 붙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이제 이게 회사의 자금이지 않습니까? 회사의 자금으로 고용된 사람들을 이 뭐 임의로 이렇게
데려다가 썼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뭐 횡령이나 배임의 이슈가 생길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게 뭐 회사 내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진에서 답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관세청이 이번엔 대한항공 협력업체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꽤 뭔가를 가져가긴 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양호 회장 일가를 압수수색했을 때는 오히려 소득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어디를 압수수색했냐면요. 협력업체인데 대한항공의 기내식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아마 제보를 받은 것 같은데 그 납품업체들이 닥쳐서 2.5톤 분량의 지금 보시는 저 트럭에 화면인가요? 있는 상자들이 다 압수품입니다. 저게 총 2.5톤 정도 되는 거고요. 상자가 개수로 치면 한 20에서 30개 정도 되는 상자입니다. 그런데 저 상자마다 뭐 딱지가 하나씩 붙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신들만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암호처럼 해놓은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저 딱지를 보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좀 유추가 가능해요. 보시면 저 리솜 데스크라고 저게 그 덴마크계 유명 가구 디자이너의 제품이랍니다. 그러니까 책상인데 아마 저렇게 붙어 있는 걸 보면 저 상자 안에 저 물건이 들어있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밑에 분류로 DDA라고 되어 있는 거죠. DDA는 조연아 그 전 부사장을 의미하는 암호처럼 대한항공에서 쓰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연아 전 부사장이 주문을 한 이 굉장히 유명 브랜드의 책상이 어딘가에서 밀수된 게 아니냐라고 지금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보시면 2013년으로 돼 있는데 제 1년 번호에 43이라고 돼 있어요. 저 딱지를 보시면. 그러니까는 이게 43번째 물품이라는 얘기인 걸로 좀 추정이 되잖아요. 그럼 이 앞에 1번부터 42번까지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많은 물품이 이런 방식으로 들여져 왔을 거라는 어떤 추정을 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인 거죠. 이게 한 인터넷으로 좀 보면 한화 한 180만 원 정도에 거래되는 굉장히 고가의 책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것뿐만 아니고요. 뭐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용품이라고 써 있는 상자들도 있고 그림 이렇게 써 있는 상자도 있고 그리고 대한항공 화물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는 KIP라고 이 총수 일가를 의미하는 코드라고 합니다. 저런 코드가 붙어 있는 상자들이 많았다는 점. 그러니까 저 안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는 지금 관세청만이 알고 있지만 이제 아마 혹시 그 어떤 밀수 과정에서 들여온 것들을 미처 어딘가로 두지 못하고 협력업체에다가 놨다가 지금 관세청으로부터 압수당한 게 아닌가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기내식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에 가 있다는 것도 조금 이상한 건데 그럼 이도하면서 뭔가 이게 탈세라든가 이런 거에 구체적인 물증으로 보고 가져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여기 기내식을 납품하는 업체에 압수수색을 나가려면 법원에서 그걸 또 인정을 해야겠죠. 영장 발부를 해줬겠죠. 그러니까 관계가 있다. 그리고 이 범죄 밀수나 그 관세법 위반과 관련해서 조세 포탈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 이 업체도 계좌나 뭘 추적해봤을 때 여기에 무슨 물건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게 범죄 관련될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이 어느 정도는 되니까 일단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을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렇게 현품을 갖고 오는 경우는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되니까 이제 현품을 갖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현품을 그냥 아무렇게나 압수수색 영장이 나와도 현품까지 직접 압수를 해서 갖고 갈 수 있게 하는 건 제한돼 있거든요.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모든 남의 물건이 물건인데.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 부분은 근데 이제 관세청에서 이 부분을 조심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럼 누가 이거를 밀수라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범죄가 있다면 누가 직접 이걸 해왔을까? 그리고 관련된 공범은 누군가? 그다음에 지금 이 업체랑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리고 액수가 어느 정도냐 또 문제거든요. 전체 액수.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그리고 다 확인을 해외에서 저걸 사들였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럼 그 돈은 누구 돈인가? 왜냐하면 회사 돈이면 또 횡령 배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개인 돈이면 외국환 거래법 위반도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지금 들여다보려면 아마 이 부분 해서도 이거를 판명을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알겠습니다.